포지션을 손절하는 게 참 생각보다 두렵습니다. 저도 매일 손절을 밥 먹듯이 이렇게 하지만 익절은 당연한 것이고 손절은 항상 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건 알면서 굉장히 두렵고 심지어 짜증나기까지 합니다. 저 포함해서 대부분 손실을 함부로 확정짓지 못하는 이유, 우선 손절을 해야 한다라는 공포감 때문이고 그 공포감 뒤에는 필히 욕심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익절을 했는데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많을 것이고 그 전 상승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익절을 100만 원을 생각을 했는데 80만 원까지 갔다가 뭐 도로 이렇게 꺼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로 그냥 계좌가 끝나버리면 그게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더 떨어지면은 이제 과거에 못 먹었던 그리고 독약 같은 살려줬던 경험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쉽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물타기를 하면은 그대로 계좌는 작살이 나죠. 내가 물타기를 안 하면 올라가고 물타기를 하면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기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손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이번 주 3월 25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매매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었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삼국지에서 사마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사마이라는 사람 아시죠?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마이라는 사람은 그 중국 춘추전국 시대 끝까지 목숨을 보존하다가 결국 조조와 유비가 죽고 총나라와 오나라를 통일시키고 황제의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후에 손자인 사마임이 이제 진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사마이가 조조와 유비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조조와 유비보다 훨씬 힘이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마이가 조조와 유비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딴 거 없어요. 유비랑 조조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계속 자신의 목숨을 지키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계좌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뭘 잘해야 될까요?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손절을 잘하시면 감히 70 이상은 트레이딩의 성공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손절에 관해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깨우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선물 트레이딩 경험만 1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12년 전만 보더라도 매일매일 벌다가 이런 식으로 계좌가 한 번에 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돈을 먼저 벌기보다는 뭘 먼저 생각하자? 손실을 먼저 최소화시켜보자. 요거를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절을 잘하게 된 이유, 손절을 보시면은 금액이 크지가 않죠. 근데 익절은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이게 결국에는 비중과 손익비에 대한 개념이고 그리고 손절을 얼마나 내가 타이트하게 짧게 하는가. 저는 우선 처음에 이제 매매를 할 때 손절이나 익절을 항상 처음에는 잡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손절에 걸릴 때까지 끝까지 드느냐? 그것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밑에다가 뭐 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손절은 여기고 익절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잘 보고 들어갔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손절 40틱, 익절 40틱. 여기가 이제 포지션 진입자리인데 여기서 만약에 40틱을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 생각을 했어요. 다이렉트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는 본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약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약수익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절은 최대한 익절 라인에 걸고 이제 끝내는 편인데 손절은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하게 적게 손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1.5계약으로 들어갈 때도 원래 이게 제가 30틱 손절을 걷는다면 450불이 손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손절에 걸린 거는 2번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손절을 거의 본절 라인에 설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손해가 굉장히 적죠. 가장 많이 손실 났을 때가 마이너스 960불,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4000불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손익비가 4대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 매수 들어갔던 매도 들어갔던 그냥 손절과 익절을 걸어두고 익절은 뭐 그렇다 치지만 손절은 내가 만약에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이런 시나리오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면 이때는 본절이나 아니면 약손실로 그냥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생각했는데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그림을 충분히 생각을 했어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이런 그림이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10만 원으로 끊을 수 있던 거를 마이너스 5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끝나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렸던 시나리오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맞다 그러면 버티는 거고 틀리다 그러면 빠르게 손절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40틱에다 걸어놓고
그냥 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손절을 당하라고 대놓고 이제 기도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제가 비중이 큰 구간과 지금 보시면은 비중이 여긴 다 1.5계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내려보시면은 자, 이렇게 계약수가 큰 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익이 여기서 나왔다 보시면 돼요. 이거 되게 많아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비중이 큰 4개의 포지션이 거의 전체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법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를 보면서 시장을 조금 유연하게 들어가는 편인데,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A라는 기법과 B라는 기법이 있어요. 근데 A라는 기법은 80%고 B라는 기법은 60%라고 한다면은 A라는 기법은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뭘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중을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B라는 기법도 물론 60%면은 이것보다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비중을 확실하게 줄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0%짜리 확률을 가진 기법 A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비중을 평소보다 많으면 10배, 조금 적으면은 한 3배에서 4배 정도 가져가는 편이고요. 손절도 어느 정도는 좀 러프하게 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이 클 때는, 비중이 크게 확실하게 들어갈 때는 손절은 40틱이라면 익절로 40틱 이렇게 잡아놓는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60% 정도의 기법, 아까 A라는 기법이 80%였잖아요. 60%라는 기법을 들어간다면 진입자리는 A라는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비중을 훨씬 더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을 어느 정도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뭘 관리하는 거 이때는 손익비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법을 하나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2개, 3개 있다 하더라도 A, B, C 다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중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거는 비중을 더 많이 들어가고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지는 거는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이렇게 무상향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뭐 A라는 기법이 확률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또 B라는 기법을 알고 있으면은 이런 기법이 확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다 비중을 똑같이 동일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실이 나게 되면은 크게 빅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 정도의 확률을 가진 기법 같은 경우에는 진입자리가 최소 10, 그리고 아까 80% 같은 경우에는 진입자리가 최소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오는데 이 빈도수만 보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자리 같은 경우는 60%짜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앞전에 말했던 필살 기법보다는 승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도 이렇게 아니다 싶으면 짧게 끊고 나오는 거죠. 이런 가정들과 시나리오를 들고 애초에 진입을 저는 하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를 했을 때 뭔가 이런 식으로 힘차게 혹은 힘차게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그림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짧게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가끔 한두 번 정도 크게 손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크게 손절하는 수치가 50틱 정도, 50틱이면 한 계약 기준 500달러가 되겠죠.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50틱 정도 손절을 하려고 했던 것들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겠죠. 비중을 훨씬 더 줄여가지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50틱 정도 손절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뭐에 홀린 듯이 이런 식으로 연승이 나기는, 이 확률이 60%인지 80%인지 그거를 생각도 하지 못하고 60%짜리에다 예를 들어서 비중을 막 4배, 5배 때려버리는, 원래 80%짜리가 비중을 4배, 3배 때리는 거였는데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서 빈도수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비중을 더 많이 때려버리는, 이게 정말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좌를 늘리는 데 있어서 엄청 큰 차이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60%짜리, 그러니까 80%보다 60%가 낮잖아요, 확률이. 근데 여기다가 비중을 많이 때려버리면 여기서 손실 났을 때 이 80%짜리가 나올 때 이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지를 못해요. 혹은 여기서 너무나 또 이제 과신한 나머지 물량을 더 태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80%짜리도 손실이 나버리면 여기도 크게 빵꾸가 나고 여기도 크게 빵꾸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좌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법은 최소 2개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률이 더 높은 곳에 비중 베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기법에다가 다 똑같이 비중을 실으시면 안 된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법을 최소한 2개 이상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배워두시되 나만의 필살 기법 A 하나, 그리고 무난한 기법 B 하나, 이런 식으로 뭔가 목적이 다르게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40틱을 걸어놨다 하더라도 이 40틱이 걸릴 때까지 계속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익절도 마찬가지겠죠. 익절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40틱을 익절을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내가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깔끔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익절이 완료가 될 텐데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계속 횡보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하셔야 돼요? 빠르게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 비중이 한 10계약 정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10계약을 들어갔는데 보세요.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익이 5,000불 정도 생각을 했는데 4,000불 근처까지 갔다가 익절이 안 됐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본절을 합니다. 근데 본절을 만약에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0달러, 마이너스 15만원 정도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본절을 하더라도.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00달러, 마이너스 100, 이거를 아끼기 위해서 손절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끊을 수 있었던 거를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전 손절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냥 심플하게 보여드리면은
자, 짧게. 이것도 다 본전 손절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손실이 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 10틱 미만으로 끄는 게 어디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에요. 이게 다 10틱 미만으로 끄는 것들이고, 여기 보시면은 10계약 들어간 거 보이시죠? 10계약인데 지금 마이너스 60불입니다. 이거 만약에 제가 손절을 걸릴 때까지 뒀다면은 마이너스 4,000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들 손실이 마이너스 4,000불 될 거를 마이너스 60불 끊었다는 것 자체가 손실을 엄청나게 방어한 거잖아요. 이게 다 뭐다? 본전 손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노하우 딱 세 가지만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손절 방법. 일단은 진입한 뒤 1시간이 넘어가면 저는 시간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50달러든 마이너스가 100달러든 내가 목표 금액을 500 마이너스 500으로 해놨다면은 시간 손절을 1시간 안에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냥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되냐면 아무리 제가 처음에 차트를 보고 잘 들어갔다 하더라도 항상 시장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1시간 안에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면 그냥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손절을 해버립니다. 어차피 다음에 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손절하게 되면 어차피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라는 게 방증이 되기 때문에 손절하더라도 20틱이나 10틱 부분에서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처럼 이런 것들이 말이죠. 혹은 목표가를 40틱으로 여러분들이 정해놨다 하더라도 20틱이나 10틱 정도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것도 적당히 손실이 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성공한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손실이지만 저는 이걸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가 훨씬 더 커질 거를 방어를 한 손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본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제 손실은 이거죠. 실제 손실은. 실제 수익은 이 밑에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큰 뭐가 이루어진다? 큰 손익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적당히 20만원 먹고 난 뒤에 100만원 200만원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경우 많죠. 여기서 내가 이만큼 먹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 실제로 이 거래 내역 보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더 버텼으면 앞전에 먹었던 거에 2배에서 3배 이상 더 먹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잘랐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전고점 뚫을 때 한 번 더 들어가서 또 먹고 나. 이 정도는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가서 물론 운 좋게 지금까지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특히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차트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여기서 물타기 하다가 계좌 깡통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정에 얽매이지 않게 1시간 안에 최대한 입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도 제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진입할 때는 제가 일반적으로 몇 분봉으로 보내면은 일반적으로 5분봉을 보고 이 손절 같은 경우에는 1분봉을 많이 봐요. 진입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손절은 조금 더 타이트하고 빠르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먹고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먹고 지금 보시면 계속 뭐 하고 있죠?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데는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랑 맞기 때문에 다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서 뭘 들어갔죠?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안 떨어지고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손절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자, 손절한 뒤에 다시 고점을 낮추고 떨어지죠? 아까 손실 봤던 거 그대로 한 번 더 들어가서 수익을 또 메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시나리오보다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인다면 빠르게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나스닥도 약손절을 했는데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약손절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떨어질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떨어진다. 여기서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행동을 보는데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거는 내가 틀렸구나 빠르게 생각을 하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법을 90% 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항상 인정하고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서 손절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뭐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이 이렇게 희망 고문을 주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손절을 여기서 잡아놨잖아요. 당연히 손절이 걸렸겠죠. 밑에까지. 손절이 걸리고 올라갔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짧게 손절을 하면은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여기서 손절했다? 마이너스 200만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올라가줘야 정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고점을 낮추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추세가 무너지는 형태의 그림이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빠르게 손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점을 낮춘다면 빠르게 손절을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들어갔는데 뜨뜻미지근하거나 가격이 반대로 간다면 여러분들 손절을 만약에 100만원 잡아놨어요. 그러면 90% 이상은 100만원은 손절을 그냥 따버리고 가버립니다. 손절을 따요. 그냥 바로 따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손절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존버하다가 이렇게 올려줬던 독약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해야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서 손절을 못해요. 그래서 뭐 한번 미끌리게 되면은 어제 100만 원 본 거 오늘 2, 300 날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되시고요. 뭐 수수료 포함 몇백 달러, 몇십 달러가 좀 아깝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몇백 달러 아끼려다가 마이너스 몇백만 원 날리는 골치 아픈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인정해버리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그죠? 그냥 존버하면 올라갈 거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믿음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에 선물에서 깡통 계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만큼 리스크 관리 여러분 철저히 하시면 쉬운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리스크를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방법이 제가 가장 계좌를 불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바로 목표가에 아슬아슬하게 도달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나스닥을 제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본전을 했는데 실제는 제가 얼마 정도 생각했냐면은 자, 지금 여기 100포인트라고 나와 있죠. 150포인트까지니까 여기 위에까지 봤어요. 저 같은 경우 약 손절을 했죠. 원래는 본저로 끝났어야 되는데 자, 제가 목표하는 금액은 150포인트입니다. 근데 1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실제로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익절인데 여기서 익절을 못했죠. 실제로 본절로 끝났으면 리스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목표가를 여기 남겨놓고 떨어지면은 굉장히 열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익이 나와서 잘 빠져나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욕심이 그득그득하기 때문에 이 전저가 뚫릴 때 여기서 내가 원래는 마이너스 5만원,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끄는 거를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하잖아요. 마이너스 300만원 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절을 많이 하라는 게 매매를 잘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손절을 많이 해서 빨리 리스크를 차단하는 얘기예요. 제 말은 손절을 안 하시면은 한 번에 이렇게 계좌가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500 이런 식으로 한두 번의 손절만에 계좌가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자유자재로 아무런 감정이 않을 때까지 손절을 연습해 주시고 이렇게 목표가 근처까지 갔는데 익절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본절 설정을 통해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총 수익이 32,000불,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비중이 굉장히 큰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뭘 들어간 거예요? 비중을 크게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손실이 났을 때 제가 비중 크게 들어간 거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손실 났을 때 비중 크게 들어간 거 딱 두 번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물론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가 났지만은 뒤에 수익이 난 거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나눠서 기법의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 더 크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4계약을 들어갔든 10계약을 들어갔든 문전 손절로 여러분들이 빨리 나오셔야 되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리스크를 방어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계좌 관리에서 중요한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노하우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기법 팔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법 플러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나는 실제 수익이 나는 그런 방법론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절을 어떻게 여러분들 잘할 수 있는 것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오래 살아남는 것이고 오래 살아남는 방법은 크게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함투사에서 승률 90%에 육박하는 나스닥 시가 베팅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투사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